3분 늦어 면접 떨어진 날, 그 할아버지가 재벌 어르신! 회장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면접을 포기하고 폐지 줍는 노인이 눈길에 리어카를 끌다가 미끄러져 어르신! 노인을 일으켜 괜찮으세요? 세우는 날, 내 인생도 바로 서게 될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진흙탕에 어르신! 처박힌 제 구두가 괜찮으세요? 황금으로 된 회장실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어르신! 으악, 괜찮으세요? 단말마 같은 비명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폐지를 산더미처럼 쌓은 어르신! 리어카가 눈길에 미끄러져 거꾸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무게에 질질 끌려 내려가는 백발의 노인. 위험해. 달려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5분. 입실 마감까지 고작 35분. 지금 뛰지 않으면 늦습니다. 눈 딱 감을까? 3초만 모른 척하면 내 인생이 피는데. 누군가 돕겠지. 악마 같은 유혹이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던 그 순간.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꼬깃꼬깃한 손수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해.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 야간 편의점 알바, 쪽잠을 자며 버텨온 지난 3년의 시간.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을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젠장.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밤새 외웠던 면접 예상 질문지를 눈보라 속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있는 앞쪽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노인이 있는 뒤쪽을 향해서요. 시간을 잠시 오늘 새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끙. 얇은 합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안방에서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삼키려 해도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새벽 4시. 가난한 동네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찼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소리마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전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셨던 그날.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허리에는 수술 자국 대신 파스 자국만 늘어갔고 제 가슴에는 죄책감이라는 멍이 들었습니다.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태성그룹 최종 면접일. 이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전의 날입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겨우내 틀지 않은 찬물. 얼굴에 물을 끼얹자 마치 면도날로 살을 저미는 듯한 한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습기 찬 거울 속에 28살이라기엔 너무 일찍 늙어버린 한 청년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때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제발 이번만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건에서는 덜 마른 눅눅한 냄새가 났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제 처지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림질에 둔 양복을 꺼냈습니다. 시장통에서 3만 원 주고 산 싸구려 양복. 하지만 어머니가 밤새 낡은 다리미로 꾹꾹 눌러 펴주신 덕분에 제법 태가 났습니다. 바지를 입으려는데 무릎 쪽에 희미한 바느질 자국이 보였습니다. 지난주 배달 알바를 하다가 넘어져 찢어진 곳을 어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한 땀 한 땀 기워주신 흔적이었습니다. 그 실밥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실밥이 아닙니다. 기죽지 마라, 내 새끼.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뒤에는 우유 상자 6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도는 삶이었습니다. 페달을 밟자
11월 말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장갑을 끼면 우유병을 잡기 불편해서 맨손으로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곧 시렸지만 이 정도 추위쯤이야. 101호, 102호, 103호. 익숙한 문 앞에 우유를 놓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어떤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또 어떤 집에서는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애를 어떻게 키워? 벽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페달을 더 힘차게 밟았습니다. 오전 7시 우유 배달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야, 왔니? 어머니가 김밥을 싸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신데도 새벽부터 일어나 제 도시락을 준비하신 겁니다. 엄마가 정성껏 쌌어. 오늘 면접 가는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이를 악문 고통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반백의 머리, 김이 핀 손등. 55의 어머니는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면접. 긴장되니? 아니, 괜찮아. 자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릴 만큼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다. 100번도 넘게 떨어졌는데 포기 안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설령 오늘 또 떨어져도 괜찮아. 엄마, 나 오늘 꼭 붙을 거야. 그리고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 10년 넘게 설거지와 청소로 닳고 다른 손. 엄마가 기도 많이 할게. 고마워, 엄마.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넘어지지 마. 조심해서 다녀와.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전 9시 20분.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까지는 걸어서 15분. 버스비 1,400원이 아까워 걸었습니다. 화려한 강남거리,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외제차들. 이곳은 제가 사는 반지하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꿈 같은 생각을 하며 언덕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경사가 꽤 가팔랐습니다. 후, 새벽 우유 배달로 지친 몸.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9시 24분. 아직 36분이나 남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앞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리어카 하나가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산더미처럼 쌓은 위태로운 리어카. 그 뒤에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리어카는 할아버지를 끌고 점점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위험해. 본능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또 9시 25분. 35분 남았습니다. 도와드리면 20분은 걸릴 거야. 그럼 늦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계산. 지나가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울 거야.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살려. 할아버지의 신음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새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에 떠는 눈빛, 그 얼굴이 우리 어머니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 상황이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다면, 안 돼.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악마의 속삭임과 천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아들 힘들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해. 안주머니의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젠장. 들고 있던 면접 예상 질문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흰 종이가 바람에 나부끼며 날아갔습니다. 제가 3개월간 밤새워 준비한 그 종이가 그리고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갑니다. 있는 힘껏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10m, 5m, 3m,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바로 그때 콰르르릉 리어카가 완전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마지막 힘을 짜내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쾅! 엄청난 무게가 제 몸을 덮쳤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뚝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으윽, 으윽.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밀어 올렸습니다. 온몸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쿵. 리어카가 바로 섰습니다. 하, 하.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눈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양복은 눈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무릎을 꿇는 바람의 바지에는 눈과 진흙이 범벅이 됐습니다. 손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운 금속에 닿아 있던 탓에 새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젊은이, 젊은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손, 거칠고 투박한 손.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괜찮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네, 어디 급한데 가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제 양복 차림을 보셨습니다. 아, 네. 면접이 있어서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면접? 그럼 빨리 가봐야지. 늦으면 안 되는데. 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3분, 17분 남았습니다. 회사까지는 15분 거리. 뛰어가면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도.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할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젊은이. 네.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탁한 눈동자 속에 무언가 깊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 같네. 면접. 잘 보고 와. 자네 같은 사람은 분명 좋은 데 갈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눈 묻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젖은 구두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호등.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빵빵.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9층. 제 길. 입술을 깨물며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12층. 면접장은 12층. 5층, 6층, 7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뛰었습니다. 10층, 11층, 드디어 12층.
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면접장이 표지판을 봤습니다. 왼쪽 끝,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달렸습니다. 그리고 면접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분, 딱 3분 늦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저기, 면접 보러 온 민준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어서 3분 늦었습니다. 제발. 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약속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3분이든 3초든 늦은 건 늦은 겁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기본이 안 된 분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매몰찬 거절. 차라리 욕이라도 들으면 나았을까요? 문 안에서는 다시 차분하게 다른 지원자의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면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저는 그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는 좋은 데 갈 거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분명 좋은 데 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흙투성이 양복 바지를 입은 채로 저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릎에 묻은 진흙, 손바닥에 난 상처, 찢어진 양복, 리어카를 붙잡느라 생긴 흔적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돕지 말걸. 그냥 지나칠걸.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가야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빼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면접 보러 온 사람 외에는 출입 금지인데. 저 면접 보러 왔었는데. 늦어서. 아, 그 3분 늦은 사람?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이력서는 갖고 계신가요? 네. 여기.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밤새워 작성한 이력서. 인쇄소에 가서 고급 용지에 뽑은 이력서. 남자는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휙 한번 훑어보더니 민준호 씨, 스펙은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남자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면접장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눈에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에.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눈길에서 사고가. 변명은 됐고요. 남자가 이력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휙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툭 이력서가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렸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하얀 종이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떨어졌습니다. 쓰레기통 안으로, 커피 찌꺼기와 담배꽁초가 있는 쓰레기통 안으로 제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민준호, 그 이름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시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올 줄 아는 사람을요. 제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에는 리어카를 붙잡느라 생긴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폐지 먼지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봤습니다. 바지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못 지키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눈 맞고 온 거지 같은 꼴로 면접장에 오다니. 그리고 뭐 할아버지 도와드렸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못 지키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 도와드렸다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죠. 우리한테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것도, 그래서 늦은 것도, 그 결과를 제가 져야 하는 거죠. 돌아가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제 이력서가 보였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똑똑똑. 저기 면접 보러 온 민준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어서 3분 늦었습니다. 제발. 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약속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3분이든 3초든 늦은 건 늦은 겁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기본이 안 된 분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매몰찬 거절. 차라리 욕이라도 들으면 나았을까요? 문 안에서는 다시 차분하게 다른 지원자의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면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저는 그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는 좋은 데 갈 거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분명 좋은 데 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흙투성이 양복 바지를 입은 채로 저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릎에 묻은 진흙, 손바닥에 난 상처, 찢어진 양복, 리어카를 붙잡느라 생긴 흔적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돕지 말걸. 그냥 지나칠걸.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가야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빼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면접 보러 온 사람 외에는 출입 금지인데. 저 면접 보러 왔었는데. 늦어서. 아, 그 3분 늦은 사람?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10시 3분. 3분. 매몰찬 거절. 차라리 욕이라도 들으면 나았을까요? 문 안에서는 다시 차분하게 다른 지원자의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면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저는 그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는 좋은 데 갈 거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분명 좋은 데 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흙투성이 양복 바지를 입은 채로 저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릎에 묻은 진흙, 손바닥에 난 상처, 찢어진 양복, 리어카를 붙잡느라 생긴 흔적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돕지 말걸. 그냥 지나칠걸.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가야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빼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면접 보러 온 사람 외에는 출입 금지인데. 저 면접 보러 왔었는데. 늦어서. 아, 그 3분 늦은 사람?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이력서는 갖고 계신가요? 네. 여기.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밤새워 작성한 이력서. 인쇄소에 가서 고급 용지에 뽑은 이력서. 남자는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휙 한번 훑어보더니 민준호 씨, 스펙은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남자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면접장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변명은 됐고요. 남자가 이력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휙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툭 이력서가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렸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하얀 종이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떨어졌습니다. 쓰레기통 안으로 커피 찌꺼기와 담배꽁초가 있는 쓰레기통 안으로 제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민준호. 그 이름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시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올 줄 아는 사람을요. 제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에는 리어카를 붙잡느라 생긴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폐지 먼지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봤습니다. 바지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못 지키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 도와드렸다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죠. 우리한테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것도, 그래서 늦은 것도, 그 결과를 제가 져야 하는 거죠. 돌아가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제 이력서가 보였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페인이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땀과 흙으로 범벅된 얼굴, 찢어진 양복, 괴물 같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비켜가듯이, 더러운 거지를 대하듯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침에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햇살이 지금은 제 비참함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벤치를 찾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으니까요. 어떻게 집에 가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좋은 소식 들려줘야 한다. 기대에 찬 어머니의 눈빛. 그 눈빛을 어떻게 마주 볼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야, 면접 잘 보고 있지?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 파이팅!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28년을 살면서 거리에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자상한 인상의 할아버지.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면접 떨어졌나? 네. 그래서 우는 건가? 네.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울어도 돼. 충분히 속상하니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 수없이 넘어졌어.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났지. 하지만 저는 자네가 뭘 잘못했나? 누군가를 도와준 거잖아. 네. 손 봐.
그 상처는 누군가를 돕느라 생긴 거 아닌가? 저는 손을 봤습니다. 네.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가 넘어지셔서 도와드렸어요. 그럼 됐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네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비록 그 선택 때문에 면접에 떨어졌지만 젊은이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와. 내가 70년을 살아보니까 그래. 할아버지는 일어서셨습니다. 힘내게. 자네 같은 청년이라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일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준호야.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 엄마, 면접 어떻게 됐어? 잘 봤어?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떨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미안해, 엄마. 미안할 게 뭐 있어.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엄마, 울지 마. 제발. 알았어. 엄마 안 울어. 준호야, 힘들겠다. 빨리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정말 한심하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민준호 씨 어디 계십니까?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있는데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민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강민수. 비서실장?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네. 회장님이요? 저를요? 네. 지금 당장 회장실로 가시죠. 무슨 일인데요?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 꼴인데 회장님을. 괜찮습니다. 어서요. 비서실장에 이끌려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까 쫓겨난 사람 아니야? 맞아. 근데 왜 비서실장님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30층. 회장실이 있는 층.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곧 아실 겁니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0층. 화려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고급 카펫. 벽에 걸린 그림들. 은은한 조명. 제가 서 있었던 12층 복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실장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회장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민준호 씨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민준호 군인가?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가 그 청년이 맞나? 네. 무슨.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손바닥에 난 상처, 손톱 밑에 낀 검은 때. 맞네. 맞아.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바지, 고급스러운 정장 바지 밑단이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무릎에 난 상처가 보였습니다. 설마. 그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야. 아까 언덕길에서 리어카를 끌던.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리어카.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미안하네. 신분을 속였어. 회장님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폐지를 주워 운동 삼아서,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만 있다 보면 세상이 안 보이거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이 내리는 언덕에서 리어카가 눈길에 미끄러졌지. 폐지 위에 눈까지 쌓여서 무거워진 데다 나이를 먹으니 힘이 없더군.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자네가 나타났어. 면접에 늦을 걸 알면서도 날 도와줬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자네만 달려왔어. 자기 인생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거야. 자네가 떠난 후 나도 출근했어. 그리고 오늘 신입사원 면접이 있다는 걸 알았지.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면접 명단을 봤어. 그리고 자네 이름을 발견했네. 민준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장에 가보니 자네가 없더군. 인사팀에 물었더니 3분 늦어서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분. 겨우 3분 늦은 거야. 그것도 사람을 구하느라. 회장님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강 실장. 예, 회장님. 인사팀 과장 김동현.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5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진 그 남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과장. 네, 회장님. 자네 오늘 이 친구 면접 봤나?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과장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네, 봤습니다만. 어떻게 됐나? 그게 시간에 늦어서. 규정상. 규정?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왜 늦었는지 아나? 모릅니다. 날 도와주느라 늦은 거야.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을요? 그래. 이 친구는 자기 미래를 걸고 위험에 처한 노인을 구했어.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그런 친구의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과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 회장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 친구 집. 회장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준호군, 받아줄 수 있겠나? 저는 괜찮습니다. 고맙네. 회장님은 다시 과장을 보셨습니다. 김 과장, 내일부터 인사팀에서 빠지게. 지방 영업소로 발령나. 회장님, 제발 나가보게. 알겠습니다. 과장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준호군, 네, 회장님.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 있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정식으로 제안하는 거야. 신입사원이 아니라 내 특별비서로. 특별비서요? 그래. 급여는 신입사원의 2배. 5천만 원에서 시작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자네 어머니 수술비야. 1천만 원.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네. 회장님, 어떤가?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좋아.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환영하네, 준호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손에는 회장님이 주신 봉투, 1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그리고 주머니에는 명함. 태성그룹 회장 특별비서 민준호. 준호 씨, 비서실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회장님은 평소에도 그러십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다고. 비서실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부터 출근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건물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올라왔던 그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수술시켜드릴 수 있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손님.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분명 좋은 데 갈 거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3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음이 있으니까.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붙었어. 뭐? 면접 붙었어. 그것도 회장님 특별비서로. 정말, 정말이야. 응.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 수술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 봉투를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10,000원권 다발.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리고 우셨습니다.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엄마, 울지 마. 좋은 일인데. 그래, 그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오늘 저녁 고기 먹으러 가자. 한우. 한우? 그건 너무 비싼데. 괜찮아.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그래, 그래. 가자. 저녁 6시.
어머니와 함께 고깃집에 왔습니다. 준호야, 여기 정말 괜찮아? 동네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우 전문점.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한우 1등급 세트 15만 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문했습니다. 여기요. 한우 1등급 세트 주세요. 네, 고객님. 잠시 후 고기가 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예쁜 고기. 마블링이 살아있는 최고급 한우. 직원이 불판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 그리고 고소한 냄새. 어머니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셨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엄마 먹어봐. 고기가 익었습니다. 가위로 잘라서 어머니 앞 접시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기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이런 걸 사주니까. 엄마, 준호야, 엄마 정말 행복해.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행복해. 엄마.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산 거지. 아니야. 엄마가 날 믿어줬잖아. 100번 넘게 떨어져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기도, 냉면도, 된장찌개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응? 오늘 내가 할아버지 도와준 거 잘한 거야. 엄마도 알아? 응. 전화해서 다 얘기했잖아. 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지? 남 돕는 거 손해 아니라고. 응. 오늘 내가 증명했어. 선행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어,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준호야, 내일부터 출근이지? 응. 떨리니? 응. 엄청. 괜찮아. 우리 준호 잘할 거야. 엄마 믿음이 참 대단해.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11월 말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유 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지급받은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정장. 오늘 당장 정장 가게 가서 맞춰 입게. 내 비서가 남루한 옷 입고 다닐 순 없지. 거울을 봤습니다. 말끔한 모습. 예전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응? 아침 먹고 가.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끓였어.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 고마워, 엄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했습니다. 잘 다녀와, 준호야. 응, 엄마. 병원 예약은 다음 주로 잡았으니까 그때 같이 가자. 그래. 고맙다.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전 8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 사람 아니야? 맞아. 회장님 특별 비서로 들어왔다며? 대박.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어서 오세요, 민 비서님. 비서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실로 가보세요. 회장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민준호입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준호군 왔나? 네, 회장님. 오늘부터 자네가 내 특별 비서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첫 업무를 주지.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려고 해. 가난하지만 착한 학생들을 돕는 거야. 좋은 일이네요. 자네가 그 담당을 맡아주게. 자네 같은 학생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요? 그래. 자네가 제일 잘 알지 않나? 가난이 뭔지,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꼭 잘하겠습니다. 믿네. 회장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준호군. 네. 내가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돈은 쌓아봤자 죽으면 끝이야. 하지만 선행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자네가 누군가를 도왔고 그 덕에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었어. 이제 자네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게. 네. 그게 선순환이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지.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점심시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으악!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짐을 잔뜩 든 채 비틀거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짐이 너무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앞 정류장까지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짐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를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편의점으로 돌아가 두유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 이걸 어떻게.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니. 당연한 일한 거예요.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 올라타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선순환.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인 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리어카를 끌던 그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증명했어. 착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0년 넘게 괴롭히던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셨죠. 준호야, 엄마 이제 안 아파. 수술 후 처음으로 허리를 쭉 펴고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착한 인재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난하지만 선한 학생들을 찾아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1년간 5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나중에 형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선순환이구나. 회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선행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도왔고, 회장님이 저를 도왔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이 또 누군가를 돕는 거죠. 어느 겨울날, 회장님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군, 네, 회장님. 1년 전 오늘이 뭔 날인지 아나? 네. 제가 회장님을 처음 뵌 날이죠. 그래. 언덕길에서 말이야. 회장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자네가 날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알아.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자네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때 도왔어야 했는데라고. 네. 그리고 나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마 병원에 실려갔겠지. 그리고 깨달았을 거야. 이 각박한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자네가 달려왔어. 자네 덕분에 내 생각이 바뀌었지. 아직 이 세상은 따뜻하다고.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준호군. 자네가 이 늙은이한테 희망을 줬어.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젊은이가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네, 젊은이. 그 모습을 보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나? 저게 희망이야. 네. 한 사람의 선행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평생 그렇게 살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준호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 가난했지만 착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어려운 순간에도 타인을 도왔기에 받게 된 기적 같은 선물.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 요즘 세상이 각박하죠. 다들 자기 일에만 바쁘고 남 돕는 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면접에 늦을 걸 알면서도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꿨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았던 경험. 하지만 나중에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온 경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준호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준호에게 회장님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선행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문 좀 열어주고 짐 좀 들어주고 미소 좀 지어주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착하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